윤석열 후보는 원칙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홍준표 의원도 여러 불쾌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는데요. 그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그걸 두고 자기들끼리 연불에는 관심이 없고 제법에만 관심이 있어가지고 공개적으로 그런 식으로 하는 사람, 갈등을 수습해야 할 사람이 갈등을 증폭시키는 그런 사람이 대선을 이끌어서 대선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후보하고 이야기한 내용을 가지고 나를 비난하고 방자하다, 그건 방자하기 이를 데 없다. 윤석열 후보는 공천 제안을 사실상 거절했고, 그런데 홍준표 의원도 원색적인 비난을 했어요. 권영세 선대본부장을 가리켜서 윤석열 후보와 얘기한 내용으로 나를 비난하다, 방자하다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원팀은 요원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도한 바는 아니겠지만 홍준표 의원이 굉장히 좀 망신당하는 지금 모양새가 되면서 영향력도 좀 반감시키는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게 윤석열 후보 캠프 측에서 의도했는지 안 했는지는 알 수 없겠지만 결론적으로 좀 그렇게 됐는데요. 그동안은 홍준표 의원이 2030들에게 많은 지지를 받고 있고 영향력이 커지다 보니까 원팀을 해야 된다는 그런 요구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뭔가 공천 거래를 했던 거 아니냐라는 구태의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니까 그렇다면 좀 홍준표 의원에 대한 실망했다는 여론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렇다면 홍준표 의원에 대한 좀 어떤 몸값이랄까 영향력이 낮아지게 되면 원팀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걸 뒤집어 생각해 보면 홍준표 의원 입장에서는 윤석열 후보와 개인적으로 또 후보와의 비공개로 했던 얘기들인데 바로 신속하게 언론에 보도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굉장히 지금 불쾌한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말은 홍준표 의원이 윤석열 후보에게 직접 불쾌감을 드러낸 거라고 보시는 겁니까? 뭐 다 싸잡아서 어느 정도는 불쾌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 게 왜냐하면 분명히 비공개로 윤 후보하고 둘이 얘기했던 것인데 너무나 신속하게 보도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물론 이제 보도가 되는 뭐 그런 경로야 정확히 알 수가 없겠지만 홍준표 의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했을 거고 그렇지만 또 홍준표 후보가 그 주권으로 두 가지를 걸었던 뭐 공천 말고도 그 처가 비리에 대해 엄달해야 된다는 부분은 사실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였는데 예. 그 부분이 약간 희석되는 부분은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요구 조건, 본인 선대본 합류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좋은 인사들을 좀 같이 가라라는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처가비를 엄단하라 이 부분인데 오히려 두 번째 부분이 더 중요한 부분인데 공천 때문에 붙였다 이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도원 의원님. 네. 어제 두 사람이 비공개로 한 2시간 반 만났다고 하니까 그러면 홍준표 의원의 선대본 합류가 한 90% 이상 됐구나. 대체적으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쯤 되면 10% 혹은 홍준표 의원이 선대본에 합류할 가능성은 있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가능성을 그 홍준표 의원 스스로 차버린 거죠. 이제는 이제 선거가 48일 남았습니다. 이제 뭐 새로운 사람을 수혈해서 지금 뭐 선대본부를 보강하고 뭐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특히 그러려고 했던 대상이 구태 정치인으로 밝혀졌으면은 더 이상 그럴 필요 없고 윤석열 후보는 이제 원팀을 위해서 그동안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할 만큼 했다고 봅니다. 홍준표 의원은 깨끗하게 정리하는 게 낫고 또 한 사람이 있죠. 유승민 후보. 유승민 후보는 적어도 뒷거래를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선거 지금 40여일 남도록 이렇게 당의 선거에 무관심하다면 유승민 후보도 깨끗하게 정리하는 게 낫습니다. 홍준표, 유승민 후보가 이렇게 하니까 네 분이서 같이 2차 경선을 했죠. 원희룡 후보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돋보이는 겁니다. 깨끗하게 경선 결과 승복하고 또 지금 정책 본부장 맡아서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정치인의 품격이 굉장히 비교된다고 보고 유승민, 홍준표 두 분은 이제 완전히 포기하고 마지막 하나 남은 중요한 카드가 있죠. 안철수 후보와의 어떤 협력 가능성 거기에 집중하는 게 훨씬 낫고 어젯밤 이제 장 변호사가 말씀하신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어젯밤에 윤석열, 홍준표 두 분이 만났어요. 예. 이런 뒷거래를 스스로 제기한 홍준표 의원이 공개할 까닭이 없죠. 그러면 윤석열 후보가 이제 공개한 거죠. 아마도 이제 당에 돌아와가지고 권영세 사무총장하고 이렇게 상의를 했겠죠. 권 사무총장이 듣고 아니 이게 도대체 있을 수 있는 일이냐 해서 공개하고 우리는 그런 구태 정치 안 하겠다. 깨끗하게 그런 거 단절하는 게 윤석열 씨 정치다. 이런 차원에서 공개했다고 봅니다. 뒷거래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또 다시 한번 제가 홍준표 의원 입장에서 보면 아까 했던 말이 있긴 합니다만 이번 재보궐선거는
기존에 있었던 선거와 다르니까 전략 공천이 필요하다. 그런데 최재형 전 원장 같은 중량 감는 인사가 종로에 나갔으면 좋겠다. 이 말을 한 겁니다. 그 전력이라는 게 홍준표의 전략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국민의힘의 전략이 돼야 되고 윤석열 후보의 전략이 돼야 되는 것이겠죠. 제가 참고로 한 말씀만 드리면요. 예. 이 장면이 사실은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공직선거법에 보면 당내 경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민주적인 방법으로 당내 경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얘기가 되고 있고 예. 선거와 관련해서 어떤 공사의 그러니까 공적인 직책 또는 사적인 직책을 요구하거나 또는 약속을 하거나 특히 당내 경선 과정에서 만약에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후보들끼리 담합이 있었다 이런 경우에는 예. 사실은 그 부분도 선거법 위반이라고 공직선거법에 못이 박혀 있어요 보면. 근데 저게 추천이라고 표현을 할 것인지 아니면 공사의 직책을 요구한 것으로 볼 것인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홍준표 전 대표님의 그 운동은 이게 구태라고 표현보다도 더 넘어가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예. 굉장히 위험한 상황들입니다. 저게 지금. 이 주제 정리해 볼게요. 뭐 이 부분까지 제가 기계적 균형을 맞추는 게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네 분 다 지금 비판받아 마땅하다는 표현을 쓰셨기 때문에 제가 홍준표 의원의 입장에서 몇 가지를 얘기했거든요. 김관욱 교수님. 네. 최재형 전 원장 얘기만 하고 갈게요. 왜냐하면 본인 스스로가 어떤 속내를 가졌는지 모르겠는데 본인은 종로에 한번 공천 신청을 해볼까라는 생각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홍준표 의원이 최재형 전 원장을 챙겨주려다가 만약에 이런 얘기가 됐고 오늘 윤석열 후보와 현장에 직접 만났다. 오히려 최 전 원장이 다시 본인이 공천을 원하기가 좀 난감하고 좀 애매한 상황이 되는 건 아닌지. 어려워졌죠. 이제 아마 공천 신청도 하기 어려워졌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최재형 전 원장하고 홍준표 의원 간의 이 얘기가 아예 없었을까? 정치인들이 이런 생각을 할 때에는 뭔가 논의 하나 없이 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장면에서 최재형 원장 같은 경우는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있을 겁니다. 오늘 윤석열 후보를 만난 거는. 근데 중요한 거는 사실 홍준표 의원을 이제 구태 정치인으로 이제 규정해서 지금 이제 사실 버리는 장면이 만들어졌지만 이거는 정책 효과로 본다 그러면 굉장한 윤 후보에게는 타격입니다. 이제 원팀은 완전히 이제 사라진 것이고 지금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는 빅스피커예요. 굉장히 사실 촌철살인의 이 말의 영향력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부터는 아마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매우 강도 높은 검증과 비판을 이어갈 공산이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네 분이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 시작일 수 있겠다 이렇게 보는 거죠. 원팀을 위해서 만났는데 일단 윤석열, 홍준표 두 사람의 만찬 회동은 오늘 후폭풍이 꽤 있었습니다. 이번 주제 조금 전에 있었던 최재형 전 원장과 윤석열 후보의 현장 만남 얘기 속보로 같이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